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널앤 미디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대표 초심 백은종입니다. 오늘은 저널앤 미디어 방송국에 좀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좀 그 서울의 소리의 응징 방송이 아닌 좀 특별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과 복지국가 담론을 제기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의 선봉장이십니다. 소개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초심리도 만나고. 예. 제가 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앞으로 간혹 나와도 되죠? 예. 불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교수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지요. 바로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색창에는요, 이 칼럼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상희 TV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우리 이상희 대표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뒷조사를 좀 했어요. 네. 수소문을 좀 해봤더니 정말 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군요. 네. 복지 시민운동을 자그마치 1세대 25년을 넘게 하셨고, 네. 김대중 정부 때는 여당 정책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는데 기여했고 의약분업 정책도 주도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을 지내면서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을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네. 저한테 좀 어렵지만 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주 좋아져서 저도 지금 잘 아프지는 않지만 정말 그 병원에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또 문재인 케어까지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또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송구스럽고.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시민운동에 바로 뛰어들었단 말이죠. 보통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 임상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민운동에 딱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기회를 제가 잡았는데요. 근데 앞으로 정말 가야 될 길이 멀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이네요. 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사회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안 본, 또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좋은 그 의사직을 딱 포기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의료보험제도가 변변찮아가지고 이게 병원에 많은 국민들이 아예 못 가버렸어요. 병원에 못 가는데. 저도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대로 그 당시는 현금 싸들고 가지 않으면 맞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고 병원에 돈 없어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할머니가 그랬었거든요. 저 다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의료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분들 지금 인프라 등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분들 정말 이 나라에 고맙게 이 건강복지 정책 만든 이 정부들, 김대중 정부나 이런 정부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별로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민주정부 1기라고 하면 우리가 저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2기, 또 노무현 정부 이 10년 동안에 사실은 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번에 민주정부 3기가 들어서 가지고 또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임플란트까지 딱 또 이렇게 건강보험을 해결하고 보장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뭐 이상희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그 민주정부 3기에 어르신들의 어떤 그 건강을 얼마나 그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갔는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그래서 우리 이상희 대표님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는데, 더 지금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성과를 내고 싶긴 하겠죠. 지난 성과에 대한 자랑과 앞으로 계획 좀 들려주세요. 막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좀. 자랑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넘게 시민운동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작년에 IMF 총재 그 여성분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불행하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삶이 불안하고 불행하니까 자살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사실 자살률이 그 5년 전 외환위기 이전보다 자살률이 3배 정도 늘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은 운동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상희 교수뿐만 저도 포함한 기성세대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자살률을 높게 만들고 다들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IMF 총재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불행한 나라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쫙 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헬조선의 망신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이번 민주정부 3기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좀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IMF 총재가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3배가 더 높은 거 이거 보고도 그런 말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사실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 1년에 10만 명씩 막 안 태어나 버리니까 사실은 집단적으로 10만 명씩 1년에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미래 세대가 원래대로 태어나야 할 애들이 안 태어나는 거죠. 왜 안 태어나는가 하면 청년들이 이 헬조선이 너무 힘드니까 이 연애도 안 해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가임기에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둘은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 명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2가 돼야 되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1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국가 단위로는 전무후무할 일입니다. 정말 쪽팔리는 일이죠.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렸죠. 이거 참아 어떤 대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 됐네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뭐 다른 대책보다도 이 대책에 대해서 애 낳으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근데 애 낳으면 정부에서 돈 좀 준다 그런다고 애 낳냐고요. 내 인생이 불행한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를 왜 안 낳는가 하고 보니까 사실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얼마나 늦게 하는가 하면 20년 전에 비해서 4년을 더 늦게 하는 거예요. 4년이면 애 둘을 낳을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을 때 늦게 하고 또 결혼을 또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아예 또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또 늦게 하는가를 봤더니 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경제나 산업이 막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청년들이 이 나라는 해일조선이다 이렇게 막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질래요? 초심님하고 제가 책임을 져버릴까요? 우리가 책임져서 네. 이 문제가 풀린다면 제가 책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렇지도 않고 오늘 이 방송 네. 정말 그 서울의 소리가 이런 복지 네. 이런 방송하는 걸 지금 앞으로 늘려서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이 출산 저하에 대한 네. 대책을 세우지 않는 네. 그 부서를 찾아가 응징 취재라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그 네. 대책 어느 부서를 응징해야 될지 네. 이상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네. 응징 취재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응징하고 한 번은 호소합시다. 예, 그렇죠. 응징하는 거는 누굴 응징해야 되겠는가 하면 바로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님. 이 나라가 지금 이 3포 세대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지금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요, 지금 부잣집 애들이 그리고 재벌집 자손들 잘 나가는 정치인 집안에는요, 애가 이게 대를 잘 이어가고 있어요. 한 집에 둘, 셋 잘 낳습니다. 누가 애를 못 낳는가 하면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린 서민 보통 사람들 집에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 해버리니까. 이 심각한 이 양극화와 이 불평등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 응징합시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경제의 어려움이 제일 심각한 게 그 어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일자리부터가 양극화되고. 양극화되고. 그리고 있는 집 애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져가고 없는 집 애들은 지금 실업자가 됐거나 일용직이나 지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고 이러니까 없는 집 친구들이 이게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게 분배 위기다. 불평등이죠. 네, 불평등.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뭐 1970년대에 우리가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32만 명. 3분의 1도 안 돼요. 출생했고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된다. 아까 제가 민족의 불행이다 했는데 소멸된다. 소멸됩니다. OECD가 합계 출산율을 1.3 이하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18년 연속 초저출산 상태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프랑스 얘기를 잘은 알지 못해도 그 아이를 5 낳으면 정부에서 어떤 그 부모나 자식들의 그 생활을 전부 보장해 준다는 전부 해줍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요, 애가 태어나죠? 그럼 그 아이는 사회가 다 키워버립니다. 언제까지? 18살에서 20살 될 때까지. 그럼 우리나라도 간단해. 바로 입법해야 할 게 아이 5 낳는 그 가정은 그 뭐 전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근데 하나만 낳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5명 낳으면 5살도 마찬가지고. 다 낳으면 더 많이 지원받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까지도 애만 키워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니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지금 시급하다. 이 복지 출산 이 담당 정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애를 빨리 도입해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초심님이 1970년대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그 32만 명만 태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출산율이 줄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100만 명이 태어나던 애들이 32만 명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32만 명이 태어난 애들은 주로 이게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어느 집 애들이 주로 많이 태어났는가 하면. 그것도 있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30대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상위 10% 부잣집 남성 있죠. 이 친구들은 90%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위 10% 저소득 그 계층의 남성들은 단지 10%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애를 못 낳죠. 그럼 9분의 1이네요. 9분의 1이죠. 70년대 출산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렇죠. 결혼 비율은 그 당시는 다 결혼하거든요. 했습니다. 그거 뭐 장애인 분들까지 다 결혼하는데 지금은 최하위 계층은 10%는 그러니까 99대 1이다. 그렇죠. 최하위 10%는 단지 10%만 그러면 결혼하고. 그 어떤 분배 위기는 더 심화되겠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애도 더 낳고 네. 그 문어발로 기업도 하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애가 있고 네. 돈이 없으면 애 없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 이게 헬조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응징 취재에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듣다 보니까 저 다혈질인 거 아시죠? 네, 알죠. 정말 열받네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소리 한번 치고 싶을 정도로 네.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정말 오늘 이 방송 중요한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 결혼, 네. 그러니까 무전 비혼. 그리고 유전 출산, 그리고 무전은 비출산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 있고 힘 있으면 자손이 번창해서 번창하는 거죠. 장악하고 네. 돈 없고 비정규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손이 단절되는 나라. 단절되는 나라죠. 그럼 대한민국이 네. 그렇게 결론이 된다. 지금 된 거죠. 그러면 그 부자 네. 기득권 계층만 자손 나서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네.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네요. 결국. 그런데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냐고. 이게.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혼란 시기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재벌 대기업이나 이 사람들 생각 바꿔야 돼요. 저거들끼리만 애 낳아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합니까?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일하는 세상도 계속 되나요? 잠깐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짧으니 우리 초심님이 응정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하겠습니다. 저기 쉽게만 해서 이제 뭐 재벌, 네. 국회의원 네. 이런 잘 나가는 네. 고관 대작들은 지금의 집단 자살 사위 대한민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맞습니다. 잘 먹고 살아서 지금 전혀 생각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네, 맞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맞습니다. 복지 국가를 제대로 건설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소신님 말씀이 확실히 맞고요. 국민이 행복해야죠.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아야 이게 좋은 일자리를 네. 가지고 또 좋은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꿈이잖아요. 이게 복지국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러면 딱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이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시장 맞는 국가를 가져가자 그러고 또 이 재벌 대기업하고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땅 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수 정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걸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네. 태극기 모독지 표하는 데 가보니까 네. 이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은 분명한데 네. 그 자유시장 경기에 가자고 하면서 네. 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깨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을 못 깨어나도록 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예. 뭐 여기 저기 503이라고.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자유 XX당도 자유 XS당도 있고. 맞아요. 뭐 대한 XX당 이런 네. 당들이 네. 그 무슨 빨갱이 좌파 복지 정책 없는 그러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빨갱이 소리 혹시 안 듣습니까? 아우, 많이 듣죠. 많이 들었죠. 그리고 콩카콜라에서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콩카콜라 자꾸 들으면 그 사람들이 중독되거든요. 콩카콜라의 홍모 씨는 네. 그냥 관심을 보이기 위한 우리가 그 인터넷에 관심 종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얘기는 제 이제 생각이니까 이상희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아유, 그럼요. 믿으면 안 된다. 안 믿죠. 근데 저기 태극기 집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콩카콜라 팬들이 많아서 그 자꾸 중독될까봐 걱정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교주화된 네. 그 무슨 어떤 사교에도 빠지면은 네. 못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라 우리
빨갱이 네. 이상희 교수님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심각합니다. 당신들의 네. 자손들의 문제지 이게 정말 어떤 분배가 잘 되고 네. 결혼도 잘해서 애 낳는 나라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 행복에 복지효과 건설하는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또 네.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네. 뭐 팟캐스트, 유튜브 네. 이런 것도 하는데 좀 여기서 네. 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유튜브에 그 이상희 TV, 제 이름이요. 이상희, 앞뒤가 똑같습니다. 이상희. 이상희 TV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좀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주십시오. 지인들에게 많이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책 방송을 하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 별 재미가 없잖아요. 예, 예.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좀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예. 정책이 재밌게 하기 예, 한계가 예. 있긴 있는데 예, 예.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5년 전에 네. 그 초심 유지해서 네. 기왕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나 저나 네. 우리가 무슨 벼슬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네. 하나의 미랄역 하려다 이제 죽으면 되는 건데 정말 초심 잃지 말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출산율을 높이고 네. 또 분배를 좀 공정하게 만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그 이상희 교수님 오늘 제가 불러다가 그 의사로서 지금 뭐 기득권 다 버리고 시민운동 길을 쉬지 않고 줄기차게 걸어오셨는데요. 앞으로 네. 대한민국의 집단 자살 사회 헬 조선이 아니라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가 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여야 할 때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네. 많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보다도 더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 출신의 위대한 혁명가 아이고. 체 게바라라고 아시죠? 네, 알죠. 이분은 제 선배님이십니다. 정말 행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네. 그 이상희 교수님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저와 네. 행동도 좀 하자. 행동 좋습니다. 팟캐스트나 이거 하지 말고 네. 길거리 가서 네. 길거리 연설도 좀 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사자오를 통하는 네. 이걸 체 게바라 같이 네. 좀 이렇게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제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서울의 소리 사랑해 주시는 분들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예. 또 우리 이상희 TV를 통해서 정책도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복지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트 대표님 서울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상희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상희 교수님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희 유튜브나 이상희 팟캐스트 가셔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